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 양산 출신 윤영석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성공한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역량과 경험의 완평가, 직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 신뢰의 바탕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현재 그 18개 부처의 6분의 이제 그 후보자가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국민적인 그런 실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후보 지명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누구로부터 그 연락을 받았습니까? 네, 의원님, 제가 제네바 출장 시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공직을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바로 승낙을 하신 거죠? 바로 승낙은 아니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저희 남편, 그리고 거제도에 있는 저희 남편, 그리고 서울에 계신 저희 친정어머님께 여쭙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인사검증 체크리스트를 아마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몇 문항 정도로 기억을 하십니까? 정확히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많은 시간을 요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당연히 그 고위공직자 5대 비리 배제 문항, 즉 병력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 폐기라는 부분도 있었겠죠? 네,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 인사수석의 최초 발표에 의하면은 그 위장 전입에 대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이제 좀 발표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문항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작성을 하셨나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리고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는 검증에 저의 일단 답변을 드린 다음에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증빙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봤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낼 부분을 안 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체크리스트의 문항에 답변하실 때는 세금 탈루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제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전혀 인식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그 인사청문회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도입을 한 제도인데 미국의 경우에 인사청문회에서 세금을 탈세한 경우에 통과된 경우가 저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다시피 지금 후보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런 확실한 지금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의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그 재산 관계 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 딸의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런 관련해서 이런 그 납세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게 이제 한두 건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저도 이제 공직생활 했습니다만은 공직자는 매년 그 재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재산 관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그건 변명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외교부 공직자로서 근무를 오래 했었고
항상 그 재산 등록에 대해서 관리를 했을 텐데 그걸 몰랐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봉천동에 있는 그 다컴 산내빌 401호, 501호, 502호 이 주택 세 채를 이제 그 취득한 날이 2004년 7월 달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취득한 날이 그 준공을 하고 보존 등기를 했던 것이 2004년 7월 달인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이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득세법에 의하면 96조에 1년 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각종 증거 자료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이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수자의 그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그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매 신고를 한 것은 7천만 원, 8천만 원대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축소 신고해서 결국은 세금 탈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저는 외국의 뉴욕 주한 대표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제 소유로 되어 있었고 저희 어머님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쯤에서 그 연립주택 4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웃 중에 한 분이 이게 낡고 헐었으니 재건축을 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업자를 통해서 재건축을 하시면서 8채를 새로 지셨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뭐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이 올랐고요. 그 매도자가 본인 외에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통상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등기법의 건축 허가자 명의, 즉 당시에 4세대의 그로 보존 등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와 3인이 매도자가 된 것인데요. 실제 매매 대금은 시공자가 건축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직접 받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 기상의 매매가 차이가 나신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이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증빙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봤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낼 부분을 안 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체크리스트에 문항에 답변하실 때는 세금 탈루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제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전혀 인식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그 인사청문회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도입을 한 제도인데 미국의 경우에 인사청문회에서 세금을 탈세한 경우에 통과된 경우가 저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다시피 지금 후보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 확실한 지금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가 외국에서 오래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재산 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 딸의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 양산 출신 윤영석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승용한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역량과 경험의 평가, 직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 신뢰의 바탕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현재 18개 부처의 6분의 이제 후보자가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난백상을 드러내고 있고 국민적인 그런 실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후보 지명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누구로부터 그 연락을 받았습니까? 네, 의원님, 제가 제네바 출장 시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공직을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바로 승낙을 하신 거죠. 바로 승낙은 아니고 2004년 7월 달인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이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득세법에 의하면 96조에 1년 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것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각종 정보 자료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이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수자의 그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그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매 신고를 한 것은 7천만 원, 8천만 원대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축소 신고해서 결국은 세금 탈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저는 외국의 뉴욕 주한 대표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제 소유로 되어 있었고 저희 어머님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쯤에서 그 연립주택 4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웃 중에 한 분이 이게 낡고 헐었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런 관련해서 이런 그 납세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게 이제 한두 건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저도 이제 공직 생활 했습니다만은, 공직자는 매년 그 재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재산 관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그건 변명에 그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외교부 공직자로서 근무를 오래 했었고, 항상 그 재산 등록에 대해서 관리를 했을 텐데, 그걸 몰랐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봉천동에 있는 그 다컴 산내빌 401호, 501호, 502호, 이 주택 세 채를 이제 그 취득한 날이 2004년 7월 달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취득한 날이 그 준공을 하고 보존 등기를 했던 것이 제가 서울에 있는 저희 남편 그리고 거제도에 있는 저희 남편 그리고 서울에 계신 저희 친정 어머님께 여쭙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인사검증 체크리스트를 아마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몇 문항 정도를 기억을 하십니까? 정확히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많은 시간을 요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당연히 그 고위공직자 5대 비리 배제 문항, 즉 병력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 폐기라는 부분도 있었겠죠? 네,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 인사수석의 최초 발표에 의하면은 그 위장 전입에 대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이제 좀 발표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문항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작성을 하셨나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리고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는 검증에 저의 일단 답변을 드린 다음에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